자, 2단원 정수와 유리수.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부호가 붙은 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두 수량에 대하여 그 기준점을 0으로 하여 한쪽을 플러스로 정하면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야. 이때 플러스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하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읽겠다. 자, 만약 이익을 플러스로 표현했다면 손해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는 거. 증가를 플러스로 했으면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겠다는 거.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인해 보자. 1번. 오른쪽을 플러스 5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라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7걸음 간 것은 마이너스 7걸음을 표현하겠다. 즉 오른쪽으로 플러스 나타냈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로 해야겠다는 거지. 2번 3명 증가를 플러스 3이라 나타냈으면 4명 감소는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되겠다. 알겠어? 6번 다음 수를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 0보다 1만큼 큰 수는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9번 0보다 7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개념 체크.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두 수량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수량을 0으로 정하여 한쪽은 양의 부호 플러스 다른 한쪽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야. 이번엔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먼저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우리가 양의 정수로 하겠대. 그래서 1, 2, 3이 자연수지. 거기에 플러스 붙인 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의 정수로 하겠다. 2번 음의 정수라는 건 무엇이냐?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그랬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이 표현되는 걸 음의 정수라고 할 거야. 3번 정수는 무엇이냐?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포함해서 요 세 개를 통틀어 우리는 정수라고 하겠대. 참고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이 플러스를 생략해서 그냥 1, 2, 3이라고 표현하면 같은 표현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이렇게. 자, 문제 풀어보자. 11번 양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플러스 5 그리고 2 골라주면 되겠고, 12번 음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정수를 모두 골라라.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포함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게 정수다. 14번 다음 표에 주어진 수가 각각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연수, 정수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으면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이 2분의 4는 약분해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리고 얘는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나머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는 너네가 구별을 해서 동그라미 표와 X표를 취해주면 되겠다. 개념 체크 15.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 그리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하겠다. 이때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3. 유리수. 먼저 양의 유리수는
분자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우리는 양의 유리수라 부르겠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8분의 5,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건 분모가 1인 상태인 거지. 그래서 얘도 분모가 자연수 맞아. 2번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라는 건 분자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우리가 음의 유리수라 하겠대. 그래서 자, 분모 3, 분자 1 자연수인데 그걸로 만든 분수 앞에 빼기를 붙였어. 그러면 얘는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야. 3. 유리수. 양의 유리수 0 그리고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우리가 유리수라 부르겠다는 거지. 당연한 거지만 모든 정수는 유리수가 될 거야. 참고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0은 양의 유리수도 아니고 음의 유리수도 아니고 그리고 이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를 간단히 얘기할 땐 각각 양수 그리고 음수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보자. 다음 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라 라고 했어. 16번 정수를 모두 골라라. 정수는 분모가 1인 수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8과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는 약분하니까 빼기 5가 돼서 여기까지 정수에 추가를 시켜줘야겠다. 17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유리수거든. 그 중에 정수인 것을 빼야겠으니까 마이너스 0.5 그리고 7분의 3이 되겠다. 18번 양의 유리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 양수를 고르라는 것, 즉 플러스 기호를 갖는 것 바로 플러스 8, 7분의 3 요것이 양의 유리수가 되겠고 음수를 모두 골라라.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거 빼기 0.5 빼기 3 빼기 5 이렇게 되겠다. 2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어. 0은 정수이다. 맞지? 정수에는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니까. 21번 자연수는 모두 유리수다. 역시나 맞겠고. 22번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지. 0이 안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0이 빠졌기 때문에 X가 되어 있고. 23번 유리수는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로 표현되는 정수인 분수로 표현되는 수다. 이거 맞지. 개념 체크. 분자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하고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하겠다. 자, 수직선. 직선 위에 기준점을 정하고 정수 0을 대응시켜. 이렇게. 그리고 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기준점의 오른쪽에는 양수를 대응시키고 왼쪽에는 음수를 대응시킬 거야. 자, 0 오른쪽은 양수, 0 왼쪽은 음수를 대응시킬 거야.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 표현하겠다는 거야. 25번 다음 수직선에서 점 A, B에 대응되는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지금 A는 대응되는 수가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B를 보니까 B는 대응되는 수가 0이지. 그래서 0을 채워주면 되겠다. 34번 1.5를 표시하라고 했지. 1.5를 표시하라고 했으면 이 1과 2를 이렇게 절반 나눠줘야겠지.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바로 1.5를 뜻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1.5를 뜻하는 점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다.
37번. 마이너스 4분의 3을 체크하라고 했지. 얘는 0과 빼기 1 사이를 4등분 해줘야겠지. 눈금 표시해주고, 그 중에 세 번째 칸에 위치하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개념 체크. 직선 위에 기준점을 잡아 정수 0을 나타내고,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양수, 왼쪽에는 음수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하겠다. 5. 절대값.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 하겠대.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 플러스 3이라는 점이 있어. 그 플러스 3으로부터 이 원점까지의 거리는 3칸,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는 거야. 또 원점으로부터 빼기 3까지의 거리도 3이 되겠지. 그러면 빼기 3의 절대값은 3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다. 이렇게 일일이 쓰기가 너무 길지. 그래서 이 말을 간단히 표현한 게 바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텐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바로 짝대기 두 개를 플러스 3 양쪽에 감싸줘.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호인 거야. 마찬가지로 아래 것도 내가 짝대기 두 개를 마이너스 3으로 감싸. 그러면 이것이 절대값 마이너스 3을 뜻하는 거고, 얘를 계산하면 결과는 이렇게 3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시 플러스 3의 절대값을 구해라 3이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구해라 3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3. 절대값의 성질.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은 결국엔 그 수에서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다는 거야. 자, 플러스 3의 절대값 3이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얼마야? 3이 나왔지. 이 부호를 떼주면 되는 거지. 2번. 절대값은 거리이므로 항상 0 또는 양수가 나올 거다. 3번. 0의 절대값은 0이다. 4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질 거다. 자, 참고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두 개가 있다. 자, 아까 빼기 3의 절대값 얼마 나왔어? 3 나왔지. 플러스 3의 절대값 얼마 나왔어? 3 나왔지. 즉 절대값이 3인 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이 a인 수는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 41번. 다음 수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기호를 사용해 나타냈으면 절대값 플러스 5가 되겠고, 그 값은 부호를 떼라고 했지? 그러면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42번. 절대값 이용해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그 결합값은 부호를 떼라고 했으니까 7이 되겠다. 43번. 절대값 기호를 나타내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부호를 떼라고 했는데 부호가 이미 없지?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46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제 절대값 플러스 4는 4다. 절대값 플러스 2는 플러스 2다. 이제 알겠지? 그럼 계산해보면 6이 나오겠다. 52번. 절대값이 3인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절대값이 3인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 있겠지. 됐어? 54번.
절대값이 10인 음수를 구하라겠지. 일단 절대값이 10인 수는 빼기 10하고 플러스 10이 있겠지. 그 중에 얘는 음수만 골라라.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58번.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다음과 같은 점에 대응하는 두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엔 마이너스 2랑 2 지점이 정답이 되겠지. 64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그 거리가 다음과 같은 두 수를 구하라. 즉, 두 점 사이 거리가 10이 되는 두 수를 구하라겠는데, 그럼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봤을 때는 5씩 나눠 가져야겠지. 그러면 정답은 빼기 5랑 플러스 5가 되어야 그 두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10이 되겠지. 그래서 두 수는 빼기 5하고 플러스 5가 답이 되겠다. 69번. 다음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절대값 계산해보면 1, 4, 5, 7, 3이 되겠지. 그러면 큰 것부터 쓰면 7부터 시작을 해서 5, 4, 3,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플러스 7이 되겠다. 개념 체크 74.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겠다. 이때 0의 절대값은 0이고 절대값은 거리이므로 항상 0 또는 양수가 나올 거다. 그리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수일수록 절대값이 크다. 6. 수의 대소관계.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크다. 즉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이 수의 대소관계.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2번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양수가 음수보다 오른쪽에 있지. 3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고 했어. 자, 양수는 여기인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큰 거고,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 음수지. 음수는 오히려 왼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지. 근데 왼쪽으로 가면 실제 값은 작아진단 말이야. 즉 절대값이 클수록 진짜 값은 작아진다라는 거지. 알겠어? 75번. 다음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은 걸 적으시오라고 했어. 9가 0보다 오른쪽에 있지, 수직선 상에서. 그래서 9가 더 크다 이렇게. 80번. 절대값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플러스 3하고 빼기를 비교해보면 플러스 3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다. 87번. 다음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 일단 음수보단 양수가 크지. 0보다 양수가 크고 그 중에서 큰 걸 보니까 바로 뭐야? 플러스 6이 가장 큰 수가 되겠다. 자, 93부터 98번은 앞에서 선생님이 옳은 옳지 않은 거 한 문제 해줬지. 여기는 한번 너네가 해보고 모르면 그때 질문하는 걸로 넘기자. 개념 체크 99. 음수는 0보다 작고 양수는 0보다 크다.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7. 부등호의 사용. x가 a보다 크다는 이렇게 부등호를 왼쪽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이 부등호가 의미하는 바는 x가 a보다 크다, x가 a 초과이다를 의미하는 것.
이 기호는 x가 a보다 작다, x가 a 미만이다.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 이상이다. 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a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작지 않다는 표현. 작지 않다는 건 작다의 반대지. 그럼 일단 커봐. 크면 작은 건 아니지. 그치? 또 그냥 같아봐. 같은 것도 작은 건 아니잖아. 즉 작지 않다랑 같은 말은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문제 풀어보자. 100번. 다음 문장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x는 0 이하이다. 그러면 이렇게 작거나 같다 표시해주면 되겠지. 103번.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4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쪽에는 등호가 있는 부등호로 표시해줘야겠다. 108번.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정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럼 그런 정수는 1, 2, 3, 4, 5가 되겠지. 113번. 절대값이 1 이하인 정수를 구하겠지.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려면 절대값이 0하고 1이 나올 수 있겠지. 그때 절대값 0인 수는 0이고 절대값이 1인 수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이렇게 3개가 정답이 되겠다. 개념 체크. x가 a보다 크다는 뜻으로 x는 a 초과라고 한다. 또 x가 a보다 작다는 뜻으로 미만이라고 하겠다.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으로 작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으로 크지 않다는 의미이고 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라고 하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을 합친 다음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플러스 2랑 플러스 3을 더하래. 그러면 플러스 2의 절대값과 플러스 3의 절대값을 더하고, 그리고 이 공통인 부호를 앞에 적어주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이번엔 빼기 2하고 빼기 3을 더해보래. 그러면 2하고 3, 빼기 2하고 빼기 3의 절대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공통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답이 나오겠다. 즉 부호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지.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연습해보자. 118번. 다음 칙을 보기와 같이 수직선 위에 표시하라고 했어. 자, 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2만큼 앞으로 간 게 플러스 2, 거기 한 번 더 플러스 3만큼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최종 목적 도착지는 플러스 5지. 그래서 이 계산이 플러스 5가 나온 거다라는 거야. 119번. 빼기 4는 원점으로부터 4칸 뒤로 간 거지. 거기에 다시 빼기 2만큼 더했으니까 또 뒤로 2칸을 가야겠지. 그럼 최종 목표치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번엔 131번. 131번은 이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부호가 같은 덧셈이지. 그때는 두 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고, 그리고 이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앞에다가 적어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더하기 10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133번. 역시
절대값을 더해줘야겠지. 그리고 부호는 공통인 부호를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139번. 플러스 2보다 플러스 4만큼 큰 수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둘을 더하기 하라는 이야기야. 계산해보면 플러스 2 더하기 4니까 이렇게 플러스 6이 되겠다라는 거. 개념 체크 150.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라는 게 풀이 해법이 되는 거지. 9.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겠다라는 거야. 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겠대. 그러면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고 빼기 3의 절대값은 3이니까 5 빼기 3을 해줘. 그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얘는 절대값이 5고 얘는 절대값이 3이니까 이게 절대값이 더 크지. 그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빼기 5 더하기 플러스 3을 계산하라고 할 때도 절대값 하면 5고 절대값 하면 3이니까 5 빼기 3을 적어주고 절대값의 차. 그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게 얘는 마이너스 5지. 그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151번. 다음 수익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어. 자,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5만큼 앞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더하라는 거지. 뒤로 백 두 칸 하라는 거지. 현재 최종 목표치 얼마야? 플러스 3이지. 그러면 플러스 3을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다. 159번. 다음을 계산하라 라고 했어. 자, 플러스 4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빼. 그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거는 플러스 4지. 그래서 정답을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겠다. 162번. 10의 절대값은 10이고 20의 절대값은 20인데 절대값 차를 구할 때는 절대값이 그래도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 부호를 붙일 때는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25지. 그래서 빼기를 이렇게 붙여줘야겠다.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답인 거야. 자, 165번. 분수 있다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씩 해주면 되겠지. 일단 6분의 7 절대값은 6분의 7이고 빼기 6분의 5의 절대값은 6분의 5가 되겠고 둘을 빼보면 바로 차가 생기겠지. 근데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거는 바로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겠다. 정답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기념 체크 182.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을 할 때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겠다라는 거야. 10. 유리수의 덧셈의 계산 법칙. 1번 덧셈의 교산 법칙. 두 수의 덧셈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5와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이 같다. 즉,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합은 같다. 이것을 우리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겠다. 2. 덧셈의 결합 법칙. 세 수의 덧셈에서 더하기 5랑 빼기 1을 먼저 더한 것과 빼기 1하고 빼기 2를 먼저 더한 것이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즉,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든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유리수의 덧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성립함으로 여러 개의 유리수를 더할 때 더하는 순서를 바꾸거나 어느 두 유리수를 먼저 더해서 계산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보자. 183번. 다음 계산 과정 중 덧셈의 교환법칙이 이용된 것에서는 교환, 덧셈의 결합법칙이 이용된 것에는 결합이라고 써넣어라 라고 했어. 제일 먼저 빼기 3 더하기 7이 더하기 7 빼기 3을 바뀌었지. 요거는 교환법칙이 이용된 거지. 그리고 나서 세 수의 덧셈인데 그 중에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지 않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겠다라고 중괄호를 바꿔놨지.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186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지금 플러스 5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지금 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 하나로 합쳐져 있지. 그러면 이 네모 안에는 빼기 10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무리 계산하면 빼기 5가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200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이거 계산을 요거 두 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형태를 보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6.4를 교환법칙으로 앞으로 꺼내놓고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이 둘을 먼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에다가 3을 더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이 3개 이상의 유리수 덧셈에서 내가 원하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계산 법칙이 바로 교환과 결합이 되는 거지. 즉,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내가 어떤 두 수를 먼저 계산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야. 자, 201번 보자. 빼기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분의 9 나와 있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싶지. 그래서 그 두 개 먼저 계산하면 4분의 8이니까 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거 더하기 2 한 번 더 계산해주면 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계산 순서를 너네가 편한 대로 정해서 계산하면 좀 더 유리할 때가 있다 그런 거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는 것보다. 알겠어? 개념 체크 209. 두 수의 덧셈에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그 결과가 같은 것을 우리는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하고, 세 수의 덧셈에서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하여도 그 결과가 같은 것을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하겠다. 11. 유리수의 뺄셈. 두 수의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계산한다고 돼 있지. 무슨 얘기냐? 여기 더하기 7 빼기 더하기 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플러스 2라는 수의 부호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더하기 7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기 5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었지. 212번. 빼기 3 마이너스 더하기 5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요 빼기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대신에 플러스 5의 부호를 바꿔라. 즉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꿔라는 거지.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빼기 5는 빼기 8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 214번.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6은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놓고 뒤에 있는 빼기 6은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6으로 바뀌겠다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9가 되겠지. 개념 체크 230.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때 뺄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의해야겠다.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혼합계산.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엔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자. 더하기 3 빼기 더하기 2 더하기 있어. 그럼 요 빼기를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줘.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그 순간 모든 숫자가 다 더하기가 됐지. 이게 다 더하기가 되는 순간 이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수끼리 모아서 계산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지. 문제 풀어보자. 231번. 자, 여기 빼기가 있지. 이 빼기는 더하기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서 뒤인 숫자의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그 다음에는 뭐 아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니까 정답은 23이 나오겠다. 244번. 얘는 여기 빼기가 있지. 그러면 더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바꿔줘야겠지. 그리고 봤더니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것보단 이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좀 더 좋거든. 그래서 2.6을 앞으로 꺼내고 이 둘을 먼저 계산해보면 8.9가 되겠고 이제 8.9에서 8.7을 빼니까 0.2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다 더하기로 바꿔주고 난 다음부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너네가 편하게 사용하면 되겠다. 개념 체크 250.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뺄셈을 모두 덧셈으로 고치고 그 다음부턴 덧셈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적당한 수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13. 괄호가 없는 식의 계산. 1 빼기 3과 같이 괄호가 없는 식에서 1과 3은 다 플러스 1과 플러스 3의 이 부호 플러스를 생략해서 쓴 것이므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플러스를 살려서 쓰고 괄호를 쓰면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문제 한번 또 풀어보자. 252번. 마이너스 5 더하기 12가 돼 있지. 그러면 이 더하기 12에서 12는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답은 플러스 7이 답이 되겠지. 255번. 마이너스 12 빼기 7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는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빼기니까 빼기는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정답은 마이너스 19라고 되겠다. 266번. 자, 9 플러스 9로 바꿔주고 5 플러스 5로 바꿔주고 3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엔 빼기랑 더하기가 섞여 있으니까 이 빼기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바꿔줘야겠고 그 다음에는 앞에가 두 개 계산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고 마지막 3하고 계산하니까 정답은 7이 되겠다. 272번. 이제 괄호가 없는 계산이 좀 익숙해지면 자 그냥 바로 더하기로 해놓고 뒤에다가 빼기 4분의 9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통분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라고 점점 익숙해지면 식의 계산 과정을 조금씩 생략을 해보는 거야.
되겠어? 277번.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이제 괄호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릴 거야. 자,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버리자고. 자, 지금 분모가 2, 3, 4니까 통분해줘야겠지. 그래서 분모를 12로 통분해보면 1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12분의 8 더하기 1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 상태에서 분모는 12로 통분돼 있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빼기 6 빼기 8 더하기 3이 되겠고 12분의 빼기 14 더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12분의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282번. 다음 각주에 놓인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어.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일단 맨 아랫줄에서 힌트를 얻어야겠지. 맨 아랫줄을 다 더해보면 값이 1이 나오겠지. 그러면 나머지 세 줄의 합도 1이 돼야겠지. 그때 이쪽 줄이 먼저 계산해줘야겠지. 왜냐면 이쪽 줄은 A, B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초록색 거 계산해보면 B 값이 구해질 거다. 즉 B 더하기 52 더하기 마이너스 35를 한 게 1이 나와야 되니까 B 더하기 17이 1이 나와야겠고 그럼 B는 마이너스 18이 되어야겠다는 거지. 그래야 마이너스 18에다가 17을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야겠다는 거지. 그래야 마이너스 16에다가 17을 더하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이제 마무리. 이쪽 세 줄 더한 것도 1 돼야겠지. B는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A 더하기 37을 계산해보면 자, 그게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37 더하기 마이너스 16 계산해보면 그 값은 21이 되겠고 21에다가 A를 더한 게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2 정답이 되겠다. BM체크 287. 양수에서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고 음수가 식의 맨 앞에 나올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괄호가 없는 식은 플러스 부호와 괄호가 있는 식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근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지.